논점 12. 자녀지 가치 하락 등에 대한 평가. 로마자 1. 자녀지의 의 및 요건. 자녀지의 가치 하락 등에 따른 보상에서 자녀지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동일한 토지 소유자란 일단의 토지의 등기 명의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동일 소유관계일 경우에도 자녀지로 인정한다. 판례는 일단의 토지란 연속된 토지로서 그 전체가 어떤 단일의 목적에 공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로서 경제상의 이용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공부상의 일필지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며 또한 여러 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상호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관계에 해당하여야 하며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관행에서도 그 전체가 일단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로마자 2. 평가 방법. 1. 관련 규정 검토.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자녀지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지의 가격 감소분과 자녀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자녀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자녀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내용. 양괄호 1. 편입 전 자녀지의 감정평가. 반괄호 1. 원칙.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자녀지 가액은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반괄호 2.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 편입 토지의 가액은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의 적용 단가와 편입 토지의 적용 단가는 같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편입 토지와 자녀지의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이 달라 구분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적용 단가를 적용하여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을 산정한다. 반괄호 3.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액 변동의 배제.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가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즉,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자녀지 가액은 일단의 토지 전체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가액에서 실제 편입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양괄호 2. 편입 후 자녀지의 감정평가. 반괄호 1. 원칙.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자녀지 가액은 자녀지만이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자녀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즉, 자녀지의 개별 요인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반괄호 2. 개별 요인 비교에서의 고려사항.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자녀지의 감정평가에서 자녀지의 개별 요인은 자녀지의 면적, 형상 및 지세, 자녀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 토지의 유무 및 일단지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반괄호 3. 사업 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에 자녀지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개별 요인 등이 개선되어 자녀지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자녀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액과 상계할 수 없다. 반괄호 4. 사업 손실 반영 여부. 일반적으로 수용 손실이란
분필 등으로 인하여 형태, 면적 등의 잔여지의 개별 요인이 나빠짐으로 인한 하락을 의미하며 사업 손실은 해당 공익사업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하락을 말한다. 사업 손실에 관하여 견해 대립은 있으나 대법원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에서 보상할 손실에는 토지의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 조건이나 접근 조건 등의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액의 감정평가에서는 사업 손실로 인한 가치의 하락도 반영한다. 반괄호 5. 장래 이용 가능성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의 반영 여부. 대법원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에서 보상할 손실에는 장래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에 잔여지 가치의 감정평가에서는 잔여지로 인한 장래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상의 하락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을 반영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 하락이 수용 손실과 사업 손실로 인한 가치 하락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지 않는다. 로마자 3.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 등의 보상. 1.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잔여지의 통로, 국어,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이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보상 또는 비용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2.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에 가름하는 매수보상. 양괄호 1. 내용.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 등의 보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액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액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잔여지의 가액으로 보상한다. 양괄호 2. 잔여지 매수의 효과.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사업 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양괄호 3. 권리구제.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손실에 대한 협의 및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논점 13. 잔여지의 매수 수용. 로마자 1. 개설. 잔여지의 매수 수용 보상에서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은 잔여지로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 즉, 잔여지의 가치 하락 등에 따른 보상에서 잔여지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공익사업 용지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토지를 의미하나 매수 수용 보상 대상인 잔여지는 이러한 요건 외에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자녀지가 매수 수용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자녀지의 가치 하락 등에 따른 보상 대상은 될 수 있다. 로마자 2. 자녀지 매수 수용 청구의 요건. 1.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녀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요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한다. 판례는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의 자녀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3.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자녀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매수 수용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의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4. 자녀지의 판단 기준. 자녀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면적 및 자녀지의 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 토지의 유무 및 일단지 사용의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 로마자 3. 평가 방법. 매수 수용하는 자녀지는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감정평가하므로 자녀지 매수 수용 보상에서도 전후 비교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이란 자녀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을 말한다. 또한 자녀지 매수 보상은 자녀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체의 가액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자녀지가 종래의 목적에 이용될 수 없어 가치가 하락하거나 최유효 이용 면적에 미달하여 가치가 하락하였더라도 그 하락되지 아니한 가치로 보상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변동은 매수 보상 금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로마자 4. 권리구제 방법. 1. 매수 수용 절차.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녀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업 인정 이전에는 매수 청구를 하고 이후에는 수용 청구가 가능하다.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 불성립 시에 하나며 수용 재결이 있기 전에 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자녀지에 대한 수용 청구는 매수 협의를 필수적 절차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성질 및 소송 방법. 판례는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자녀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로마자 5. 관련 논점. 1. 확장 수용의 법적 성질. 양괄호 1. 학설. 사법상 매매설은 확장 수용은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취득은 피수용자와의 임의적 합의로서 사법상의 매매 행위라고 한다. 공법상 특별행위설은 확장 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 한도를 넘어서 행해지고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용이 아닌 일종의 특별한 공법행위라고 한다. 공용수용설은 확장 수용이 공용수용에 있어서 하나의 특수한 예이기는 하나 그 본질에 있어서 일반의 공용수용과 다른 점이 없어 공용수용이라 본다. 양괄호 2. 판례.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공용수용설의 입장이다. 양괄호 3. 검토. 생각건대 확장 수용은 피수용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권리취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본질은 다른 일반적인 수용과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공용수용설이 타당하다. 2. 확장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양괄호 1. 문제점. 확장 수용은 공용 수용의 성질을 갖고 확장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권으로서 토지보상법 체계상 확장 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확장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은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양괄호 2. 이의신청. 토지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괄호 3. 취소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양괄호 4. 확장 수용 청구 거부 시 권리구제. 반괄호 1. 문제점. 확장 수용 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공용 수용의 성질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며 또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범위와도 연관된다. 반괄호 2. 학설. 취소소송설 및 무효등 확인소송설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문헌에 충실하게 보상금액 다과만을 대상으로 하며 확장 수용은 수용의 범위 문제인 바 먼저 재결에 대해 다투어야 하므로 취소소송 내지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한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설은 확장 수용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 궁극적으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문제이며 이례적 해결의 취지를 갖는다고 본다.
손실보상 청구 소송설은 확장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인 바 이에 의해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반과로 3. 판례. 판례는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반과로 4. 검토.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인 바 잔여지 수용 청구로 수용의 효과는 이미 발생하며 잔여지 수용 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한다 하여도 궁극적으로 남은 문제는 보상금의 증감이다. 취소소송설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설이 타당하다. 양과로 5. 민사소송 가능 여부.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민사소송이 제기가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공권으로 볼 때 민사소송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대법원도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논점 14.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로마자 1. 개설. 건축물, 임목, 공작물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전비라 함은 대상 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 이설 또는 이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로마자 2. 건축물에 대한 보상평가 기준. 1. 원칙. 이전비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비 보상에 의거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가격에 의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2.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전 가능성의 여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4. 건축물의 사용료. 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철거비용.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 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6.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관한 특례. 비준가격 보상, 최저보상액 600만원 보상, 재편 입시 가산금 지급, 주거 이전비의 보상, 이사비, 이주 정착금이 있다. 로마자 3. 보상 절차. 1. 수용 재결의 신청. 사업 시행자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이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지작물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취득가격을 상한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취득가격으로 보상하였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으나 토지보상법상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을 위한 수용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수용 신청을 하면 된다. 논점 15.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로마자 1. 무허가 건축물의 의의.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말한다. 로마자 2.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여부. 1. 학설. 모든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무허가 건축물도 적법한 건축물과 같이 보상 대상이라는 견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2. 판례. 판례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상기 학설의 견해는 명문의 근거 없이 보상 대상을 축소하여 기득권 보호 차원의 문제가 되는 바,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로마자 3. 관련 문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가설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예정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가설 건축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 건축물을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설치되었다고 하여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논점 16.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로마자 1.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1.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손실. 동일한 건축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잔여 건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비. 동일한 건축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평가한다. 로마자 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1.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과 매수.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2. 매수 및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3. 보상의 절차. 잔여 건축물의 손실 또는 보수비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4. 효과. 잔여 건축물의 손실 및 보수비가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하여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후 사업 시행자가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권리구제.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즉, 손실의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 재결의 불복 방법과 같이 이의 신청이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논점 17. 기타 지작물에 대한 보상평가. 로마자 1. 지작물의 의의. 지작물이라 함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임목, 중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작물은 이전하거나 취득하여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로마자 2.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 1. 의의 및 평가 기준. 공작물은 건축법 등 법령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용어의 사용에 비추어 보면 인공적인 힘이 가해진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건축물 평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의 평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규정은 공작물 등의 평가에 준용한다. 2. 보상하지 않는 공작물 등.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마자 3. 수목에 대한 보상평가. 1. 의 및 평가 기준. 수목이라 함은 토지 위에 식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군을 말한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안에 존재하는 수목은 직접 당해 공익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수목은 지작물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이전비를 보상하고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목은 다른 물건과는 달리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비에 의한 보상의 예외로서 취득가격에 의해 지작물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수목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즉 이식이 어렵거나 이식으로 인하여 수목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식비가 수목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전비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2. 수목의 수량 산정 방법. 양괄호 1. 그루별 조사 산정과 표본 추출 방식에 의한 산정.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 추출 방식에 의한다. 양괄호 2. 수목 보상액의 평가 한도.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수익수 및 관상수의 보상평가. 양괄호 1. 보상평가의 일반적 기준.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 면적, 관리 상태, 수익성, 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양괄호 2. 과수의 경우. 지작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이식 가능성, 이식 적기, 고손율 및 감수율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과수 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과수평가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양괄호 3.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등의 벌채 비용.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4. 묘목의 보상평가.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 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및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5. 임목. 임목은 벌기령, 수종, 주수, 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로마자 4. 농작물에 대한 보상평가.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로마자 5. 분묘에 대한 보상평가. 공익사업지 내의 분묘는 지작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되며 사업 시행자는 분묘의 이장을 위해 이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논점 18.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로마자 1. 광업손실보상. 1. 의 및 근거.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 등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평가 방법. 수익성을 참작한 광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물의 잔존 가치를 뺀 금액에서 이전비를 더한다. 로마자 2. 어업 손실보상. 1. 개념 및 성격 등. 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업권 등은 면허, 허가, 신고를 말하며 어업보상이란 공익상 필요에 의해 면허, 신고 어업에 대해 관계청이 어업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면허기간 연장의 거부 처분에 의한 어업 손실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어업보상은 어업권 등의 소멸보상으로 재산권 보상에 해당하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근 어업의 간접보상과 생활보상 성격도 포함한다. 2. 보상기준. 양괄호 1. 재산권 보상. 면허, 허가, 신고 어업에 대하여 취소 정지된 경우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시설물에 대해 실비로 보상한다. 양괄호 2. 간접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양괄호 3. 생활보상.
무허가 영업 등이 폐업하는 경우 4월분의 주거 이전비, 이업이 등 있다. 3. 평가 방법. 면허. 평년 수익액 나누기 12% 더하기 어선 어구 등 시설물 가액. 허가 신고. 평년 수익액 곱하기 3년 더하기 어선 어구 등 시설물 가액. 4. 관행 입업권의 보상 인정 여부. 양괄호 1. 의의. 관행 입업권이란 일정한 공유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 동식물 포획 등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경우의 권리를 말한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권부에 98년 2월 1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괄호 2. 판례의 태도. 현행 대법원은 관행어업을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 어업권 원부에 등록을 요하므로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관행 입업권은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한다. 논점 19. 영업 손실 보상 대상. 로마자 1. 의의와 성격. 1. 영업 및 영업 손실에 의해.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행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이다. 영업 손실이란 수용 대상이 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한다. 2.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와 성격. 영업 손실 보상에서 소득 또는 이익이란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장래의 소득이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하여 일정 기간 이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일실 손실 보상에 해당한다. 로마자 2. 영업의 손실 보상 대상의 요건. 1. 요건.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사업인정 고시 1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 1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 1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양괄호 1. 시간적 요건. 사업인정 고시 1등이라 함은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을 말하며 개별법이 정한 행위 제한일이 사업인정 고시 1등 이전인 경우에는 이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괄호 2. 장소적 요건. 반괄호 1. 원칙. 영업이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즉,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등이나 불법 형질 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하는 자유영업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괄호 2. 관련 논점. 무허가 건축물 등의 임차인의 영업.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의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 1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으로 본다. 가설 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여부. 적법한 장소라고 하여도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안에서 행하던 영업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보상 당시에는 가설 건축물은 물론 영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부칙에 따라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에서의 영업. 부칙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 1월 2일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공익사업에서는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에서의 영업도 보상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양괄호 3. 시설적 요건. 영업이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대법원은 5일 중 3일 정도 영업에 전력을 다하였고 가설물이었더라도 상행위의 지속성, 시설물 등 고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시설적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양괄호 4. 계속성 요건. 반괄호 1. 내용. 영업이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업 행위를 해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영업을 계속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계속성 요건의 판단도 단순히 시간적인 길고 짧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영업으로서의 계속성과 실질적인 손실 발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괄호 2. 관련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보상이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5일 중 3일 정도의 영업에 전력을 다하였고 가설물이었더라도 상행위의 지속성, 시설물 등 고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계속성의 요건을 상행위의 지속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시적인 영업이나 개설적인 영업 및 휴업 중인 영업 등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도 별도의 손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시적 영업 또는 계절적 영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계속성을 인정하여 영업보상 대상이라고 본 바 있다. 양괄호 5. 허가 등의 요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영업이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1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자유영업이나 행위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 등에 불구하고 금지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영업이나 행위는 영업보상의 대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허가 등. 허가 등이란 허가, 면허, 신고 등을 의미한다. 또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하므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한 경우는 물론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허가 등의 내용을 벗어났거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영업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허가 등의 시점. 2007년 4월 12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언제까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규칙은 사업인정고시 1등 전에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인정 고시 1등 이후에 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인정 고시 1등 전에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사업인정 고시 1등 이후에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예외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1년 이전부터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인에게 영업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자기완결적 신고. 신고 영업의 경우 신고의 성격에는 전형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된다. 전형적 신고, 즉 자기완결적 신고란 특정 사실 법률 관계에 관하여 행정청에 단순히 알림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보통의 신고를 말하며 이러한 신고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완성시키는 것이므로 따로 행정청의 수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에 의해 어떤 창설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신고 영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고 영업의 경우 영업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합치하므로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신고영업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보상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논점 20.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로마자 1. 개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는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와 휴업하는 경우로 나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영업 폐지의 기준을 정하여 여기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외의 영업은 휴업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영업 폐지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로마자 2. 영업 폐지에 대한 판단 기준. 1. 토지보상법상 기준. 양괄호 1.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영업 폐지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적이나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수익의 감소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후지란 당해 영업의 수익을 올리는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배후지의 특수성이란 도정공장, 양수장, 창고업 등과 같이 제품 원료 및 취급 품목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후지가 상실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배후지가 당해 영업에 갖는 특수한 성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적으로나 물리적인 제약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수익의 감소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란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와 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를 말한다. 양괄호 2.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영업 폐지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해당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에서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제한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에 의한 지역 제한이나 규제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 허가를 받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당해 영업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양괄호 3.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 폐지에 해당한다.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즉, 이 경우는 배후지의 상실도 없고 법적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전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영업의 폐지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란 단순히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공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동종 영업의 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만으로 양돈장을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양돈장이 이전 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 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 영업 폐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인근 지역에 이전 장소가 없다거나 이전 소요 비용이 기존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등의 사유 등은 영업 폐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폐지와 휴업에 대한 구별 기준 대법원은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또는 그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의 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주민들의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의 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논점 21. 농업손실보상 대상 로마자 1. 의 및 취지 농업손실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로서 농업손실보상이란 농민에게 영농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 시행 전의 생활유기체가 복원되는 데 필요한 생활재건 조치의 실시라는 면, 대체 농지의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 손실의 지급이라는 면, 영업보상과 균형 유지를 위하여 상실된 기대이익의 전보라는 면 등이 있다. 로마자 2. 보상 대상 1. 물적 대상 양괄호 1. 농지의 의미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양괄호 2. 보상 대상이 아닌 농지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 이용계획,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인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2. 인적 대상 자격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자격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 불성립 시 별도의 기준으로 보상한다. 3. 관련 판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농업 손실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화분에 난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니므로 농업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로마자 3. 농기구의 매각 손실에 대한 보상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 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 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농업 폐지의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농업 경영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더라도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 손실액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 로마자 4.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